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도깨비 뉴스를 맡고 있는 김병일 기자입니다. 도깨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나 도깨비 뉴스로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LA와 가까운 팜 데저트에서는 매년 4월 코첼라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코첼라로 부르기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약 3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음악 축제로 꼽히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특히 한국의 걸그룹 블랙핑크가 대표 출연자를 뜻하는 헤드라이너의 이름을 올리고 공연해서 더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인 뉴스는 코첼라에 대해 더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코첼라는 1993년 록밴드 펄잼의 콘서트가 발단인데요. 당시 펄잼은 거대 티켓 판매 사이트인 티켓마스터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티켓마스터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공연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들의 눈에 들어온 곳이 코첼라밸리의 엠파이어 폴로 클럽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폴로 경기장을 공연장으로 꾸미고 공연을 열었는데 무려 2만 5천 명이 몰리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공연 기획사 골든보이스는 이 지역에서 연례 행사로 음악 축제를 개최해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와 자신감을 갖습니다. 준비 기간을 거쳐 1999년 제1회 코첼라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첫 행사는 2만 명 정도 모인 비교적 소규모였고 그 다음해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 뿌리를 내립니다. 이때는 단 하루 행사였지만 2002년부터 이틀에 걸쳐 열고 2007년에는 행사 기간이 3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12년에는 3일 공연을 2주에 걸쳐 2번 하는 초대형 페스티벌로 확대하고 2023년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14일부터 16일 그리고 21일부터 23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블랙핑크도 15일 공연에 이어 22일에도 헤드라이너로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는 3명의 헤드라이너가 모두 비백인인데 코첼라 행사가 시작된 이후 이런 구성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블랙핑크는 4년 전인 2019년에도 이 행사에 K-팝 걸그룹으로는 최초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는데 당시에는 서브스테이지 무대였고 올해는 당당히 헤드라이너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첼라에서 한국 가수로 헤드라이너에 오르는 가수는 블랙핑크가 처음입니다. 지난해에는 2세대 K-팝 걸그룹인 21이 6년 4개월 만에 완전체 무대를 이곳에서 선보였고 에스파도 기획 공연의 하나로 메인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펼쳤지만 헤드라이너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행사 라인업은 첫날 라틴팝 래퍼인 배드버니, 둘째 날 블랙핑크, 셋째 날 힙합 스타 프랭크 오션이 헤드라이너를 맡았고 이들 외에도 150팀이 넘는 밴드와 가수들이 6개의 무대에서 순서를 맡았는데요. 블랙핑크가 내놓으라는 가수들 사이에서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선다는 것은 정말 그 인기와 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는 15일 공연에서 핑크베놈, Kill This Love, How You Like That 등 인기곡을 팀으로 부른 뒤 멤버들이 각자 솔로 무대를 선보이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무대를 즐겼다고 합니다. LA타임즈는 이번 블랙핑크의 무대가 2018년 비욘세의 무대 이후 가장 규모 있고 무대의 기술이나 강렬함에서 돋보인 무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지나가는 행사 가운데 하나 정도이지만 코첼라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는 20, 30대에게는 최고의 행사로 꼽힙니다. 예술적인 감각이 넘치는 무대와 보헤미안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참가자들의 패션은 매해 화제가 되기도 하고요. 세계적인 패션 업체인 H&M은 매년 코첼라 관객을 위한 의상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코첼라 컬렉션이라 부릅니다. LA에서 약 120마일 운전해서 가면 2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여서 할리우드 스타들도 일반 관객들과 어울려 함께 즐기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올해 행사에는 방탄소년단 정국, 배우 이병헌, 이민정 부부도 참석해 인증샷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스틴 비버와 헤일리 비버 부부가 참석했고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전 여자친구인 모델 이리나 샤크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대중음악 야외 행사를 꼽으라면 우드스톡 페스티벌이 금방 떠오르듯 코첼라는 21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대중음악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드스톡 페스티벌이 히피 문화의 대명사격이라면 코첼라는 히피 문화가 섞여 있으면서도 코첼라만이 갖는 독특한 매력에 코첼라 라이프 스타일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드스톡이 거칠고 야성미가 뿜어져 나왔다면 코첼라는 훨씬 세련되고 깔끔한 가운데 본능이 살아 숨쉰다고나 할까요?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오는 7월 한국판 우드스톡 페스티벌이 경기도 포천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굳이 로열티까지 내면서 간판을 가져오기보다는 한국만의 독특한 페스티벌이 꾸며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치기는 합니다. 아니면 이왕 할 거면 코첼라를 가져오든지요. 아무튼 젊은이들이 흥을 발산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고 이를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 코첼라 입장권 가격은 일반 입장권 $549, 일반 입장권에 셔틀버스 이용을 더한 것은 $599, VIP는 $1,069로 나뉩니다. 일명 차박으로 불리는 차에서 캠핑하는 것은 $375에 각종 수수료가 붙고 텐트 캠핑은 $149에 각종 수수료를 더하면 됩니다. 주최 측에서 마련한 텐트 숙소 패키지도 있는데 2명 기준으로 $2,798에 각종 수수료를 더한 것과 VIP 입장권이 포함된 $3,938의 수수료가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옵션이 더 있는데 이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단 사흘 동안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평생 추억으로 간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그렇게 큰 장애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번 주말에 기회가 있으니 일상에서 돌파구가 필요한 분은 과감하게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 소송과 행정소송이 전국에 걸쳐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이어 제기되는 소송은 차량 결함, 서비스 센터 문제, 불법 고용, 차량 절도 급증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원에 소송된 집단 소송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18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관련 소송을 취합한 결과 모두 20건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외에 현대차를 상대한 정부기관들의 행정소송도 8곳의 시정부가 제기한 상태이고 가주 등 23개 주 검찰총장들은 지난달 현대자동차와 기아 측에 더 적극적으로 도난 방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인데요. 땜빵식 해결책보다는 기초부터 다시 다지며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 한인타운 남쪽에 위치한 컴튼 지역에서 플래시몹 강도 사건이 일어나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16일 새벽 2시 30분경 100여 명이 컴튼 지역 거리를 순식간에 장악한 뒤 인근에 있는 주유소로 한꺼번에 몰려가 난동을 부리고 물건을 훔친 뒤 도망쳤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천 달러에 달하는데요. 피해도 피해지만 불특정 다수가 약속된 장소에 모여 이런 식으로 떼강도나 절도를 해도 공권력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에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컴튼 지역은 한인타운과 가깝고 1992년 4.29 LA 폭동을 겪었던 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한데요. 한인타운 지도자들은 더 강력하게 커뮤니티 차원에서 한인타운의 치안 강화를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겠죠. 연방정부가 세액 공제 등으로 전기차 소비 진작에 나섰지만 소비자 절반 가까이는 자신의 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 대학교의 에너지정책연구소 여론조사센터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다음 자동차 구매 시 전기차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강력하게 구매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19%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2%로 이를 합치면 응답자의 41%만이 전기차 구매 의사를 내비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한 가장 큰 이유는 비싼 가격 때문으로 나타났는데요. 전기차 가격은 개솔린 신차 가격보다 평균 $10,000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요금을 가구당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 퍼시픽 가스앤전기, 샌디에이고 가스앤전기 등 3사가 공동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요금 부과 체계를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요금을 내는 방식과 가구별로 에너지를 절약할 경우 요금을 할인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은 월 $15 정도만 내면 되는데요.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이 안을 검토한 뒤 2024년 중반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확정되면 새 요금 체계는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렌트비도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학 졸업 후 고소득을 올리려면 하버드나 스탠퍼드가 아닌 CIT나 MIT를 나오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최근 연방교육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대학교 랭킹을 공개했는데요. 이 가운데 2020년 기준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10년이 지난 뒤 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 순위에서 캘리포니아 공대 CIT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소득은 11만 2,166달러였는데요. 2위는 11만 1,222달러를 기록한 매사추세츠 공대, 즉 MIT였고 3위는 10만 8,988달러를 기록한 LA 카운티 클레어몬트에 위치한 하비머드 칼리지가 차지했습니다. 상위 10위 안에 아이빌리그 대학교는 5위에 오른 유펜과 10위에 턱걸이한 프린스턴 등 두 학교만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900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한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 대학보다 더 실력 있고 내실 있는 대학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도깨비 238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짬을 내 푸른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을 찾기도 하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곳에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